반갑습니다. 부동산 플랜 강민재 팀장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종류에는 공공분양 국민주택이 있고 민간분양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부금 통장으로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민간분양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오늘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청약 홈을 검색해 접속하면 이렇게 메인 화면에는 청약 신청,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 청약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청약 신청을 몇 번 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사자 본인의 자격 조건 사항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처음으로 청약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청약 신청하기보다는 당사자 본인의 청약 자격 확인을 통해 해당 단지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청약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좌측 상단에 보이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서 네이버 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청약 자격 확인에서 4가지 항목 모두 중요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청약 제한 사항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와 같은 규제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공급되는 아파트 청약의 제한 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청약 당사자들은 충분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러겠지만 과거에는 이 제한 기간 때문에 부적격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로그인해서 제한 사항을 보니까 과거에 당첨된 적이 있어서 재당첨 제한 5년이 걸려 있네요. 특별공급 대상자도 아니니까 저는 앞으로 2년 뒤에나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본인의 제한 사항을 청약 신청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신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단에 보이는 아파트 분양정보 경쟁률을 클릭하거나 좌측에 있는 청약 일정 및 통계를 클릭하면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가 최근에 나온 순서대로 조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단지를 찾아서 선택하면 분양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문을 다운받아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집 공고문은 반드시 여러 번 읽어보고 체크하고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모를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청약 당사자 본인의 제한 사항을 확인했고 청약 신청할 주택의 모집 공고문과 분양 일정을 확인했다면 그 분양 일정에 나온 청약 접수 당일에 청약 신청을 합니다. 청약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5단계로 나눠집니다. 인증서 로그인, 주택 선택, 타입 선택, 자격 확인, 신청 확인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지는데 공급 유형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공급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청약 신청에서 아파트를 클릭하거나 좌측에 보이는 청약 신청에서 아파트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무순위 메뉴가 나오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해당 단지의 청약 신청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청약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용 시간에 맞춰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늘 당일에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단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을 선택하고 공급 대상을 선택해 줍니다. 사실 저는 여기 특별공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다자녀도 아니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도 아니고 노부모 부양도 아니고요. 단지 청약 신청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중에서
청약 당사자가 해당되는 공급 대상을 선택해서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문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청약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한 버튼에 클릭,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동의하기에도 클릭해주고 맨 아래 노랑 바탕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청약 당사자의 주택 소유 여부, 거래 내역 등이 나오고 아래 내려가면 주택형, 타입을 선택하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청약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형, 타입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노랑 바탕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한 화면입니다. 제가 처음에 청약 신청하기 전에 제한사항 자격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체크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 체크합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에 해당돼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재당첨 제한에 해당이 되는데도 아니오를 클릭하고 청약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와 함께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 당사자의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청약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청약 자격 확인을 체크해 주는데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체크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기간은 청약 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공통적으로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지, 세대 구성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있는지, 이어서 생애 최초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지, 소득세 5개년도 납부 기준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노부모 부양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지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청약 자격 확인 사항을 체크했다면 바로 아래 거주지 확인을 해주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선택해 줍니다. 청약 신청하는 당사자가 해당 지역인지 기타 지역인지 선택해서 체크해 줍니다. 그럼 여기 청약통장 가입 정보에 자격 확인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공급 자격 대상자가 아니어서 여기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상 체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정보 자격 확인에 이어서 공급 유형별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배점 기준표에서 청약 당사자에게 맞는 내용들을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소득 구분, 자녀 유무에 따른 순위 선택, 자녀 수 등을 체크해 줍니다. 2021년 2월부터 나오는 모집 공고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 선택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격 확인이 되신 분들은 노랑 바탕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청약 신청 내역 확인에서 연락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입력하셨다면 다시 한번 다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 서명을 하면 청약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동일 세대 내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간의 중복 청약은 안 되지만 특별공급 1개, 일반 공급 1개 이렇게 각각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